자, 일단 실행을 해보면요. 일단 커피 뭐 A 소프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밴딩이라는 함수와 밴딩1이라는 함수 보겠습니다. 지금 인티저 x 둘 다 매개 변수로 봤고요. x가 1일 때 커피가 튀어나오고 얘는 이제 이거 먼저 볼게요. a와 b라는 문자 리터럴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턴형이 캐릭터형으로 해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지금 1을 넣어주면 %c로 찍어보면 이제 A라는 음료가 나왔는데, 자, 내가 커피와 유자차가 리턴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문자열이거든요.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형이 없어요. 그래서 C 뿔뿔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 리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를 못 쓰는데 그때 이제 바로 캐릭터 별표, 캐릭터 포인터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리턴할 때 캐릭터 포인터형을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배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열로 써도 되지만 캐릭터 포인터로 써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이를 가지고 넣어주면 커피가 튀어나오겠죠. 캐릭터 포인터로. 그러면 걔를 %s로 찍어주면 되겠고, 사실은 이 %s라는 옵션은요, 이 주소로 가서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찍어라 라는 거라서 실제로는 커피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커피의 주소가 튀어나오죠. 커피의 커가 저장된 주소가 튀어나오는 거고, 걔를 %s로 찍으면 이렇게 이제 커피, 그다음에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찍기 때문에 뒤에 널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찍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비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형이나 배열을 넘길 때는 이렇게 이 네임 아니면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고, 이렇게 받을 때는 이제 또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all by value에서 call by address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와 5였는데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2와 5였는데 수합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로 여기 A에 1로 뭐가 넘어갑니까? 변수 A가 아니고 call by value니까 A의 주소가 넘어간다. A의 값인 2와 B의 값인 5가 넘어가죠. 여기서 A와 B를 바꾸는 것 같아서 찍어보니까 A는 5, 2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메인 함수에서 다시 돌아와서 A와 B를 찍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전히 2와 5죠. 아까 여기서 A와 B가 같은 A와 B도 아니에요. 일단 메인 함수의 AB와 수합에서 AB는 같은 함수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아규먼트, 얘는 파라메타라고 하고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현재 실매개 변수의 값을 잠깐 복사, call by value 하는 거예요. 값을 가지고 호출하는 거라서 여기서 아무리 AB를 바꿔봐야 그 AB와 메인 함수 AB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일부러 헷갈리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합 함수라는 건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려면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써서 호출을 하고요. 주소 연산자를 받으려면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받고요. 자, A에는 지금 메인 함수에 있는 A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의 값을 템포에 넣고 B 주소의 값을 A 주소의 값으로 놓고 아까 템포에 있던 값을 B 주소의 값으로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이건 찍어볼 필요는 없겠고, 자, 이제 2와 5였는데 5와 2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선언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2와 5가 넘어가서 5와 2로 바뀌어서 넘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주소를 가지고 스캔F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한다는 것은 주소를 넘겨서 여기에서 포인터 연산을 해서 보통 주소에 있는 그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call by address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한다는 것은 그 변수를 여기서 바꿔서 메인 함수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 호출하는 함수로 가져오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해본 거예요. 여기 지금 PA, PB 대신에 제가 AB로 해서 한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하게 되면 이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가 혼합이 된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치 연산하고 싶은 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뭐 2, 3을 입력하면
합은 5 마이너스 차 곱 나눴으면 다 나오죠. 자, 실제로 여기 지금 뭐 메인 함수에서 보면 얘네들은 쓰레기 값이에요. 쓰레기 값인데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니까 이 값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서 지금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a, b를 이렇게 넘긴다는 건 지금 2와 3이 넘어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의 주소, 얘네들의 주소를 각각 받아서 더한 거 빼기 곱한 거 나눈 거를 여기다가 그 주소의 값으로 넣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으로 주소의 값을 변경하게 되면 이 for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바로 call by address라고 해요. 이제 책에 따라서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죠. 사실 C++에는 call by reference가 좀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다. 보이드형 함수지만 리턴이 실제로는 4개가 되는 꼴이에요. 리턴 문장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여기에 지금 메인 함수에 있던 4개의 얘네들이 다 값이 여기서 바뀌어서 리턴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형 공간을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건데요. 이 멜록이나 free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변수는 스택에 들어가는데 걔를 힙에 할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C++에서는 이제 멜록보다는 여러분들이 C 언어로 보통 프로그램을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C++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new와 delete라는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C 언어에서 메모리 할당하고 이런 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C++에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하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예제는 아마 우리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예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랜덤하게 100개의 데이터를 쭉 만들어 내고요. 걔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배열을 가지고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정렬 알고리즘 중에 성능이 좋은 애가 이 퀵소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알고리즘을 표준에서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함수를 안 쓰는 이유는요. 어려워요, 쓰기가. 왜냐면 요 마지막 인자로 사용하는 게 함수 포인터거든요. 그래서 함수도 어렵고 포인터도 어려운데 얘는 함수 포인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야 되고 콘스탄트 보이드 포인터로 2개를 만들고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트 연산을 해서 걔 값을 서로 빼줘야 되고 이제 비교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정렬하는 표준 함수들도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얘를 이제 하려면 함수뿐만 아니고 함수 포인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다양한 곳에 이제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인터를 뭐 하여간 뭐 지금은 이제 이 기초 강의니까요. 이 정도로 이런 데 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별표를 해서 선언하고 이제 실행문에서 별표를 찍으면 거기 있는 값을 뭐 일단 요것만 이렇게 잘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별표는 포인터 변 선언한 거고 주소를 저장할 수 있고 다시 별표를 찍으면 그 주소의 값을 가져온다. 이게 핵심이니까 일단 기초 강의에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